근데 여기에 아까 16세기 짚어주셨는데 16세기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이 두 번째 사랑의 그 이름이 로맨틱 러브예요. 내가 좋아하는. 로맨스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로맨스 너무 좋아. 이러면 16세기가 서양에서 로맨틱 러브의 피크였거든요. 로맨틱 러브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첫 번째 특징은 only you에 있어요. 너밖에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랑은 없어. 그런데 사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도 그 로맨틱 러브의 20세기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1세기 넘어가는. 예. 그러니까 사랑은 너 하나야. 우리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지언정 죽음도 어쩌면 갈라놓을 수 없을 거야. 유명한 게 로미오 앤 줄리엣 뭐 이런 것처럼요. 뭐 가문도 우리 흩어놓을 수 없어. 아무것도 우리 사이를 막을 수 없어. 이런 사랑이 바로 로맨틱 러브인데 12세기 궁정, 유럽의 궁정 문화에서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제도는 진짜 강한 제도가 신분제. 그러니까 엄청 강했죠. 신분제의 결혼은 사랑 따라 할까요? 아니요. 아니거든요. 신분 따라 가거든요. 내가 결정 못 해요. 아무리 인간이 유한한 자유여도 내가 내 파트너를 결정할 수 없어요. 막 태어나 봤더니 이미 저 집 가문에 누구랑 다 정해져 있고 난 막 13살인데 결혼해야 되고 남편감 처음 받고 내 타입 아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에겐 패션이 있는데 어떻게 억압할수록 사람은 달라지잖아요. 더 로맨틱을 찾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막 그 대안이 되는 뭔가를 찾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16세기 유럽의 12세기 유럽의 궁정이라면 기독교적인 어떤 바탕이 쫙 깔려있던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만들어진 나름의 문화적 특성이 뭔가 하면 비록 혼 외의 감정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헌신이야. 이거는 막 하나님께서 그냥 정해주신 단 하나만의 사랑이야. 이런 방식의 기독교적인 포장이 되는데 대신에 들키면 끝장이죠. 그냥 들키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절절한 사랑이죠. 위험한 사랑이죠. 위험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실 16세기까지도 그러니까 12세기에 시작해서 16세기, 17세기까지 가는 그 당시의 유럽 궁정의 로맨스는 들키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결혼과 결부되어 있지 않은 그런 감정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결혼과 결부가 되어서 우리가 보통 로맨틱 러브의 가장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제일 마지막 회에는 뭐 해야지 우리가 모두 안심하죠? 결혼을 해야지 안심하잖아요. 모든 드라마의 엔딩은 결혼을 해야지 우리가 막 박수 치면서 드디어 만족하지. 만약에 갑자기 뭐 열린 결말 막 이러면 방송국에 항의 전화 오잖아요. 막 그쵸. 뭐 심지어 막 뭐 아름다운 이별 막 이러면은 폭탄 들고 찾아갈 거예요. 막 이렇게 되는 이것도 일종의 문화적 감정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어느덧 이 로맨스가 결혼으로 가는 바로 그런 지점까지를 살고 있는 20세기 문화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게 너무 익숙한 거죠. 그럼 20세기에는 로맨스가 왜 결혼하고 붙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아까 힌트가 있어요. 신분제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도가 없어지면 즉 상황이 바뀌면 사람의 감정은 더 이상 갇혀있지 않고 그대로 풀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자유가 제한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나는 내가 원하는 타입대로 결혼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다만 동굴로 안 간 이유는 이미 확립된 제도라는 것은 인간 문명이 참 신기한 게 뒤로는 안 가요. 앞으로 가지. 이미 이 가문, 가족 이런 거에는 가족 윤리, 한 가족 안에서 헌신을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미 다 5,000년 동안 만들어진 이 제도를 통과해 왔잖아요. 이거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분제는 없어졌지만 가족 제도가 없어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도가 가족 제도도 제도가 붙죠. 다만 대가족에서 핵가족 제도로 바뀌긴 했죠. 이제 농경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관료 자리를 따라서 이동하면 되니까 단촐하게 이동하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삶에. 그러니까 주로 아직까지도 가장은 남자. 20세기까지도 그러니까 가장의 직업을 따라서 가장 금방 이동하기 좋은 단위는 핵가족.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곰 3마리. 그렇죠?
엄마, 아빠, 나. 자녀. 여기 아직까지도 은혜 패널님은 이제 자녀 입장에서 나 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곰 3마리는 21세기 버전이고 20세기까지는 5마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5인 가족이 약간 이상적인 가족이었었어요. 20세기 중반 요 정도는. 그래서 뭐 첫 딸은 고명딸처럼 낳고 그러니까 살림미천으로 낳고 아들 둘. 그래서 딸 하나에 아들 둘 이러면 아우 너무나 행복하고 다복해 보이시네요. 막 이런 가정들. 이런 가정이 20세기 중반의 가정이었죠. 이제 참고로 우리 집 이 큰딸의 아들 둘, 예, 아버지 목사님 막 이러니까 예, 남들 보기에 그야말로 정말 행복한 가정이시군요. 이렇게 사실은 뭐 굉장히 모범적인 아버지였어요. 어머니도. 근데 그런 핵가정인 경우에 이 로맨틱하게 두 분 사랑하셨고 결혼이 가능했고 그렇게 결혼해서 또 결실로서의 아이들을 낳으셨고 그리고 정말 제도적으로 윤리적으로 서로에게 헌신하면서 여전히 오은이 이유는 남아 있어요. 그 감정은 왜냐면 로맨스를 통과했으니까. 예. 그래서 다른 사람 쳐다보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불륜이 되는 거예요. 그 륜자가 윤리윤자거든요. 그러니까 불륜 공동체에 사는 법칙이 아니다. 이거 불륜이 되는 거죠. 두 분 정말 지금까지 서로만 바라보시면서 행복하게 살고 계신데 대의 문제인데 이게 재밌는 건데. 여기가 재밌는 이제부터 거죠. 기술기탄데. 근데 문제는 이 로맨틱 러브가 만들어 놓은 예. 결혼과 결부되면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역할 분담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관료로 주로 앉는 사람들이 아버지시다 보니까 이제 공적 영역, 사적 영역 이렇게만 적어 놓을게요. 아버지들 출근하신 동안에 옛날에 전통사회에서 마을에서 키워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엄마가 없어도 애들이 대충 커요, 안전하게. 근데 현대사회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핵가족 위주고 아파트 살고 막 이러는데 아버지 출근하시면 애는 누가 봐요? 어머니께서. 엄마가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맨틱한 러브가 결혼하고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생겨난 굉장히 사회학적으로 특수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전업주부라고 불러요. 전업주부. 전업주부. 여러분 전업주부가 막 인류 문명사에서 쭉 있었을 것 같죠? 아니에요. 20세기에 와서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통사회는 어느 여성도 전업으로 주부인 적 없어요. 아니 귀족 여성이 뭐 주부를 해요. 그렇죠? 할 필요 없잖아요. 예. 하녀들이 다 하는데. 맞아요. 예. 그다음에 서민 여성들 전업으로 주부할 수 있어요? 밤매야죠, 뭐 길쌈 해야죠. 전업으로 주부 못 해요. 그러니까 전업주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특수하게 나타난 직업군 일종의 삶의 방식인 군이 전업주부예요. 그러니까 전업주부 군이 생기고 나니까 이때부터 여성성은 전업으로 주부하기에 좋은 품성들만을 강조하고 칭송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전업으로 주부하기 위해서 여성은 어떤 품성들이 자꾸 개발되고 강조되고 없다면 교육을 통해서 강화되어야 할까요? 요리도 잘해야 되죠. 정리도 잘해야 되죠. 청소하고요. 애도 잘 봐야 되고요. 되고. 예, 그런 것들.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잘하는 품성? 그거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20세기에는 그게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옛날에 하던 거고요. 뭐 남자 여자 막 섞어가면서 하긴 했었지만 전업으로 할 따름이죠. 그러니까 그게 크게 나쁘지는 않았었어요.